안녕하세요. 자, 12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포인터에 대한 내용은 얘기가 끝났어요. 자, 포인터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끝났고, 우리가 사실 이러한 문제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포인터도 지금 보니까 타입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인트형 포인터, A다. 자, 그럼 A의 타입은 뭐예요? 인트형 포인터. 얘가 바로 타입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인트형 포인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캐릭터형 포인터 C다. 그럼 C라는 포인터의 타입은 뭡니까? 캐릭터형 포인터입니다. 그죠? 이게 포인터 타입이라고요. 자, 그러면 A는 몇 바이트요? A는 몇 바이트가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겠습니까? 4바이트죠. 그죠? 캐릭터는 몇 바이트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1바이트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A라는 포인터이건 C라는 포인터이건 포인터는 똑같아요. 그죠?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캐릭터형 주소값과 그 다음에 그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과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주소값은 무조건 32비트로 표현이 되죠. 이 32비트를 사용을 해야지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인트형 변수를 가리키기 위한 인트형 포인터이건 캐릭터형 변수를 가리키기 위한 캐릭터 포인터이건 무조건 포인터는 4바이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더불어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요. n이라는 변수 3.14가 저장이 되어 있는 n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n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2라는 변수. 자, 얘는 7이라는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자, 이러한 n2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예를 들어서 pn1이라는 포인터가 얘를 가리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pn1의 포인터 타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이 3.14 더블형이죠. 자, 따라서 더블의 포인터형이 바로 pn1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pn2라는 포인터가 n2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얘 포인터 타입은 어떻게 됩니까? int의 포인터형이 될 거라고요. 그죠? 얘가 int형 데이터니까.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pn1이나 pn2나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요. 굳이 포인터에다가 포인터형을 두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메모리 번지수만 가리키는데. 자, 그래서 이거 더블형 포인터, 인트형 포인터 이런 거 나누지 말자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의 포인터, 그냥 포인터라는 거 하나만 두고 자, 포인터 하나만 두고 얘를 가리키고 싶으면 얘를 가리키고 얘를 가리키고 싶으면 얘를 가리키게끔 해주면 되지 않느냐. 굳이 왜 포인터에다가 타입이라는 걸 두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어떤 그 문제 제기가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자, 그래서 N2나 N1이나 다 가리킬 수 있다고요. 어차피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어떠한 메모리 공간이든지 간에 가리킬 수 있으니까. 자,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둘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예제에서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갖다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조금 약간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이걸 갖다가 지우고요. 다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과연 왜 포인터에 타입이 존재해야만 하는가? 자, 그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화면을 지우고요. 자, 여기 보면은 A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있죠. 자, 이제는 조금 우리 그럴듯하게 그려보겠습니다. 4바이트 메모리 공간 할당되고요. 얘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으로 초기화가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PA라는 이름의 인트형 포인터를 선언하고 PA에다가 A의 주소값을 저장해 줬으니까 PA는 A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얘는 얼마로 초기화가 되냐면 자, 더블형, 즉 8바이트죠? 3.14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P2라는 포인터, 더블형 포인터로 얘를 가리키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림 그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PA나 PE가 가리키는 주소값은 어디입니까? A의 시작 번지, 이게 사실 4바이트잖아요. 그죠? 각각의 바이트는 다 번지수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시작 번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자, PE가 실제로 가리키는 거는 어디예요? 2라는 변수의 시작 번지라고요. 얘도 8바이트인데 각각의 바이트들은 번지수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는 것이 실제로는 포인터이고,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켜 주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할 때, 변수 혹은 상수를 참조할 때, 자, 몇 바이트를 읽어야 될까요? 그 시작 주소값 중에서 몇 바이트를 읽어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4바이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4바이트라고 알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PA가 무슨 포인터?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가리키는 것은 인트형 데이터일 것이다. 따라서 4바이트만 읽어드려야지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자, 이 P2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포인터를 가지고 참조를 할 때 몇 바이트 읽어드려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8바이트죠. 왜? P2라는 포인터는 더블형 포인터, 즉 더블형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8바이트를 갖다가 시작 번지 주소값으로부터 8바이트를 읽어드려야지만이 완벽히 읽어드려지는 거다라고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포인터의 타입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포인터의 타입에 따라서 참조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몇 바이트를 읽어드리느냐? 자, 이것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요. 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타입 정보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포인터를 통해서 메모리 번지수를 가리킬 수 있을 겁니다. 메모리 값을 갖다가 가지고는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메모리 주소 값을. 하지만 참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를 이용한 참조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타입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제가 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을 막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좀 짧게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반복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끊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포인터 타입이라는 것은 참조할 메모리의 크기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주소값은 포인터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학생들에게 주소값은 포인터냐라고 물어보면은요, C 언어를 공부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6명은 주소값은 포인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주소값은 포인터가 아니죠. 역으로도 역시 성립이 안 됩니다. 포인터는 주소값이냐? 역시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소값만이 아니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포인터를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포인터의 타입, 즉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을 알 수 있다고요. 즉 자료용 정보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자료용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4바이트를 읽어드릴 건지 8바이트를 갖다 읽어드릴 건지를 결정 짓는 거잖아요. 그죠? 자, PA라는 포인터, 주소값은 얼마예요?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지니죠. 하지만 타입은 어떻게 됩니까? 인트형 포인터다라는 겁니다. 인트형 데이터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료용에 대한 정보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공식화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또 다시 한번 지워야 되겠죠? 지우고요. 포인터는 주소값이다. 전혀 틀린 말입니다. 포인터는요, 주소값 플러스 자료형이다. 주소값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자료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지닌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몰라요. 많은 친구들이 이걸 모릅니다. 또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또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좀 드물긴 한데,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앞으로 뭐 더블 포인터, 배열 공부할 때 상당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값보다 중요한 건 사실 자료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저와 또 13장, 14장 계속 공부하시면서 또 포인터 뒤로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들 쉽게 또 접하시게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잘못된 포인터를 사용하는 사례, 이건 좀 제가 그냥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첫 번째 사례를 보자고요. 자, PA라는 포인터 선언해주고 초기화 안 해줍니다. 그럼 PA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쓰레기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쓰레기 값이라 할지라도 이게 실제로 값은 값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어딘가 엄한 곳을 가리키고 있을 거라고요. 그죠? 거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엄한 곳에다가 10이라는 정수를 입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따라서 요즘의 운영체제들, 아주 좋은 운영체제들, 윈도우즈라든가 리눅스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연산을 할 때 이것을 갖다가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허용을 안 합니다. 딱 경고 메시지를 갖다가 보여줘요. 네가 지금 잘못된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확인하기 바란다. 나는 이것을 허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은 되지만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이 문장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실행되지 않고 그냥 그 순간 멎어버립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미리 옮겨다 놨는데요. PA라는 포인터 선언만 했기 때문에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쓰레기 값이 실제로는 엄한 메모리 번지수가 된다고요. 그죠? 엉뚱한, 그죠? 그럼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다 10을 넣게 되면 1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그 값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자, 따라서 일단 컴파일을 해보면 자, 경고를 띄워주죠. 경고를 띄워줍니다. 자, 이거 위험하다. 어떤 게 위험하냐면 이런 연산은 위험하니까 워닝은 이러한 경우에 워닝은 사실 에러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있다. 조심해라 라는 거죠. 자, 하지만 뭐 컴파일은 일단 됐습니다. 에러는 안 떴어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뭐 여기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죠. 뭐 잘못된 OX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메모리를 참조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XP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좀 요 그림이 조금 더 이쁩니다. 자, 결국은 이 문장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이거 사실 허용하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코드는 허용해주지 않는 겁니다. 요즘 운영체제가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사례 2는 사례 1의 4촌쯤 됩니다. 뭐 지금 보니까 PA라는 포인터를 100으로 초기화해주고 있죠. 100이라는 십진수 정수형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이 어딘 줄 알고 우리가 PA라는 포인터를 100으로 초기화해 줍니까? 문제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또 10으로 대입을 하니까 역시 문제 일으킬 겁니다. 100이 어딘 줄 알고, 그죠? 자, 따라서 운영체제는 이러한 코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사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뭐 그냥 실행해 보셔도 전혀 뭐 컴퓨터에 문제는 없으니까 운영체제가 해서 다 알아서 막아주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고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장 강의 끝 마치고요. 자, 13장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1에 연습문제 12-1 반드시 문제 해결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다 최소한의 것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도 빼먹지 마시고 다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외우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13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